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뉴스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작성한 혐의로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당한 이 최강욱 의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에요. 이 판사가 정종권 판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무죄 때려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놀라는 게 뭐냐면 조국 수사도 그렇고 이 관련된 수사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런 판사들만 골라서 다 배치를 했는지 이게 놀랍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조국 교수, 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 많은 수사들을 지금 이거 배치한 사람이 누군지 전 좀 알고 싶어요. 누가 뒤에서 공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정정권 판사의 이 판결에서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을 한 게 보이는데 최강욱 의원이 나는 수사지 받지 않고 그 검찰총장이 자기 직권에 의해서 그냥 나 이렇게 당한 거다. 이거는 검찰의 사무규칙 위반이고 공소권 남용이고 직권 남용이다라고 나는 피해를 받았다라. 오히려 난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피의자의 적법한 소환을 통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최 대표가 군 법무관 및 변호사로 오랜 동안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판사가 검사 동일체에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급 검사가 적절하게 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윤 총장이 지휘 등이 검찰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강욱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윤석열의 서사에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윤석열과 관련된 이 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 정경심 조국과 관련된 이 주변의 판결들을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의 검찰 수사, 윤석열의 이 엽기적인 행각을 모두 다 서사를 완성해주는 방식으로, 지지해주는 방식으로 이 판사들이 판결문을 써요. 그리고 심지어 어저께 전날 윤석열은 보란 듯이 그 최강욱 의원을 이동재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버려요. 수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엽기적인 행각들이 정경심 교수의 이 표창장도 마찬가지지만 판사가 제동을 걸어서 수사 과정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옹호해주는 윤석열 난의 서사를 완성해주는 역할을 판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쩜 그렇게 그런 판사들만 하나같이 주옥같이 배치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묻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1월 말이 됐는데 민주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논평을 안 해요. 박범계도 얘기 안 하죠. 추미애 장관은 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완벽하게 그냥 검찰이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간 상태예요. 그냥 놔두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아나키 상태고 정권을 뺏긴 상태예요. 이거를 사람들만 인정 안 할 뿐이야. 이걸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인정 안 할 뿐이지 사실상 대한민국은 검찰에게 정권을 뺏긴 겁니다. 검찰하고 사법부에. 언론에 의한 이들의 공작에서 뺏긴 겁니다. 왜냐? 이 국진당이랑 사법부, 검찰, 이 언론이 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짠듯하게 움직여요. 짠듯하게 모든 게. 딴소리가 안 나와요, 쟤네들은. 지금 여러분 한 가지를 한번 잘 보세요. 검찰이 이용구 차관 봐주기 수사한다면서 서초구를 압수수색했죠. 근데 경찰에서는 아무 문제도 삼지 않으면서 이용구 사건 진상단을 편성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알아서 검찰의 기능 형식을 보여주고 아무런 대꾸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성윤 잡겠다고 하면서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사무실 압수수색했거든요. 심재철이나 이성윤 잡겠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전날 주호영이 뭐라고 했냐. 박상기랑 이성윤 특검해야 된다고.
언론과 이 검찰과 이 국진당이 똑같은 말을 해요. 한동훈 휴대전화를 놓고서는 중앙지검은 아예 하극상이 벌어졌어. 중앙지검장한테 검사들이 와가지고 빨리 온라인으로 처리하라고. 무혐의로 전자결제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이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발 뉴스들이. 검찰 안에서 이게 권력투쟁입니까? 중앙지검장한테 검사들이 와서 대들어서 핸드폰 포렌식도 풀지 못한 수사도 제대로 종결하지 못한 거를 무혐의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이성윤 지검장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언론이나 아니면은 아예 앞장서서 움직이는 조중동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데에 의해서 지금 언론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나 청와대는 아예 속수무책이에요. 법무부도. 김봉현 라임 접대 검사들 휴대폰 폐기했죠.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똑같은 논리면 정경심 교수한테 증거인멸 혐의로 얘네에서 기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김봉현 도피를 도왔다는 검찰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사도 받지 않고 지금 퇴직해서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국진당과 언론하고 사법부가 알아서 윤석열의 쿠데타의 서사를 완성해주고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심지어 이제는 논평도 안 해요. 그러면서 세상 조용하다고, 추미애 조용하니까 세상 조용하다고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로 이 국민들의 눈을 호도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쪽 유튜버들이나 이 스피커들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윤석열 조용하니까 세상 편하다고. 이게 조용한 겁니까?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이걸 싸우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아서 세상 조용한 걸 가지고 조용하다라고 해요. 재산을 11억을 누락한 여자는 1심에서 80만 원 받았어요. 재산을 11억을 누락한 여자를. 정경심 교수나 지금 최강욱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최소한의 형평성도 지금 맞추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한번 보세요. 지금 사법농단 탄핵해야 된다는데 민주당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탄희 판사나 이렇게 떠드는데 아무도 지도부 최고위 아예 호응을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자영업자들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호응을 안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박원순에 대해서도 보세요. 박원순 시장. 판사가 성추행 맞다고 판단을 했죠. 서울시는 박원순 연결식 영상 내려버렸어요. 인권위에서 성추행 맞다라고 인정했죠. 심지어 어제 가만히 있던 여가부까지 나서가지고 서울시 전직 간부가 박원순 시장 성희롱 2차 가해한 거 맞다고 인정해버렸어. 거기에 여러분 이낙연이 나서서 박원순 성희롱 사건 피해자한테 깊이 사과한다. 남인순 피해 호소인 지칭한 거 깊이 사과드린다. 심지어 정인수군요. 국진당이나 이런 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입 척 닫으면서 민주당이 정의당의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비평을 한 걸 가지고 참담하다라고 해요. 지금 얘네들 여러분 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여당이고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46% 나오고 지금 이 상태가 맞습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6개 의원들이나 이 패미들이 지금 얘네들은 저 바깥에 있는 정의당의 패미들이나 노랑머리나 이수정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든 움직이고 있는 여가부든 인권이든 상황들이 전부 다 이 검찰, 국진당, 재판부, 이 기득권의 카르텔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 지금 박범계를 보시면 지금 박범계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박범계가 하는 지금 행동을 지금까지 한 달간을 보면은 되게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에요. 박범계는 인사도 검찰총장이랑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만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 방향은 맞지만 지금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 자기가 어차피 임기 한 1년인데 그 안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범계의 말을 잘 뜯어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대충대충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박범계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진당이나 언론이나 비판을 잘 안 해요. 정말로 뜯어먹을 위험한 사람이었으면은 추미애 물어뜯는 거에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도 안 하잖아요.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카르텔에 의해서 정권이 뺏겼고 구테타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지금 청와대나 국회만 지금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만.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민주당의 지도부는 로드맵도 안 내놓고 단일안도 못 내놔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능함의 극치인데 의지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정말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냐. 이낙연을 포함해서. 난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건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꽃이야. 꽃은 꽃일 뿐 뿌리나 나무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제3제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있는 그 다선 의원들이나 그 여러 의원들, 그 다음에 국진당에 있는 의원들이 얘네들이 바라는 건 뭐냐. 대통령은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거야. 예, 왜? 대통령은 그냥 꽃이야. 그냥 상징이고 내가 국회의원 되는데 도움을 주는 그냥 하나의 꽃일 뿐이야. 국민들이 좋아하는 꽃이야. 하지만 이 모든 권력은 우리가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말도 듣지 않고 검찰과 다 같이 이렇게 그 민주당 안에 있는 기득권들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사 탄핵도 할 수 없는 거고 검찰을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을 청와대에 놔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는 신문 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국민들이 진짜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실체 180석을 뽑아주니까 겨우 알게 된 이 민주당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도대체 민주당이 뭐지? 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미성숙의 무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게 KPX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도 역시 케빈 스페이스예요. 이분이 요즘 워낙 스캔들이 많아서 좀 죽었는데, 정말 제 인생의 영화의 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거기서 이 KPX에서 이 프롯이라는 이 주인공은 본인이 외계인이라고 주장해요. 외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는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의 언어에 동화되고 나중에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의 얘기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슬프고 환상적인 영화입니다. 정말 강추드려요. 근데 이 프롯이 정신과 의사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주는 팽창해요. 그리고 스스로 다시 붕괴되죠. 그리고 다시 팽창합니다. 이 과정은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건 우주가 다시 팽창할 때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당신이 지금 어떤 실수를 범하든 다음번에도 그대로 가지고 살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범하는 모든 실수를 당신은 또다시 겪게 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충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